1등급 코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체 알짜임이 작용할 때 이런 모습이 바로 나와 있는데요.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가속도에 대한 부분을 배워봤어요.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이런 물리량을 배웠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힘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내용은 약간 심화적이긴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문항을 접근할 때도 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를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물체의 알짜임이 작용할 때부터 쭉 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체의 알짜임이 작용하게 되면 질량이 M인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이때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물체의 운동량을 P1, M 곱하기 V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해서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의 물체의 운동량 P2, MV2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 운동량은 더 증가했겠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물체의 속력은 빨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물체의 운동량은 증가가 됐고 그때 운동량의 증가량이 바로 변화량이 충격량에 해당이 된다. 힘이 작용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보면 이 V1에서 V2로 물체가 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 T라는 시간 동안 V2-V1이라는 델타 V 이렇게 이제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물체의 가속도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자, 따라서 정리하면 알짜임이 작용하면 첫 번째 속도가 변한다. 알짜임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이때 알짜임이 작용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러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첫 번째 디테일 포인트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힘과 가속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힘에 대한 부분과 속도 변화에 대한 부분은 그 전 과정에서도 중학교 과정에서도 살짝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걸 좀 공식화해서 여기서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고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의 크기가 F, EF, 3F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계산하면 결국에 힘이 F, EF, 3F, 1, 2, 3 힘이 2배, 3배 증가하면 속도 변화량의 가속도도 A에서 2A, 3A로 2배, 3배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건 알짜임의 크기가 클수록 가속도가 크다. 즉 가속도는 누구에 비례한다? 알짜임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보면 이때는 힘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량이 M, 2M, 3M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보니까 질량이 M에서 2배, 3배 증가하면 가속도 A는 어때요? A에서 2분의 A, 3분의 A로 감소했죠. 자, 그렇다면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다라고 하는 걸 반비례한다라는 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디테일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디테일업 내용은 뭔가 심한 내용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언급되는 게 많이 있죠. 가속도 크기 A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아까 여기서 비례한다 그랬죠. 그리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속도 A는 M분의 F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그래서 F는 MA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F는 M 곱하기 A,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내는 그러한 힘이다. 힘, F는. 그래서 이해하는 건 요거예요. 속도 변화량인 A가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와서는요. 조금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통합과학 배우면서 처음 이제 겪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조금 더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물체에 만약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도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F는 ma라고 했죠. F는 ma에 해당이 됩니다. A를 역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 A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에요. V2-V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거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시간 델타 t분의 mv2-mv1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시간이 되고요. 요게 뭐가 됩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 F는 뭐가 됩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시간 변화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델타 P는 밑에 적어 볼게요.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델타 P는 F 곱하기 델타 T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충격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에 해당이 되고 이 값은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시간과 운동량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시면 질량이 일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하죠. m 곱하기 v니까. 그렇죠? m 곱하기 v가 운동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그래프의 모양은 같은 형태를 보여주게 돼요. 시간에 따라 이렇게 쭉 델타 t분의 운동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일정할 때니까 속도도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나타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걸 한번 볼까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델타 P는 어떻게 돼요? 델타 MV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였어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는 거. 이게 가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M 곱하기 A가 되네요. 그럼 얘가 뭐예요? 힘이죠. F는 MA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힘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가속도 A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테일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0초일 때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1kg인 물체에 2N의 힘을 몇 초? 2초 동안 작용했대요. 2초. 자, 1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구해보면 몇 뉴턴? 2뉴턴 곱하기 2초 따라서 얼마? 4뉴턴 세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4뉴턴 세크이다. 여기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2초 후에 물체의 속력 V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질량이 1kg에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량 P는 MV로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 단위는 제외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2였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가 됐어요? 4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지닌 거예요? 6만큼의 운동량을 지니게 된 거죠. 그렇죠? 6km 미터/세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초 물체의 속력은 m 곱하기 v가 6kg 미터/세크이기 때문에 질량이 1kg이라 따라서 v는 얼마? 6m/s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다음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힘과 시간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힘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몇 뉴턴? 2뉴턴. 2초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2초.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작용한 시간이니까 시간에 비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2예요. 2. 2에서 몇 초 동안 2초 동안 전체 크기 얼마로 된 거예요? 6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처음 속력이 얼마예요? 2였어요. 그러다가 몇 초가 지난 후에 2초가 지난 후에 속력이 6m/s로 지나게 됐다. 이렇게 변하게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가속도 여기서 구해보도록 하죠. 2m/s에서 6m/s로 4m/s 변하는 동안 몇 초가 걸렸습니까? 2초가 걸렸죠. 따라서 2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